2005년 11월 6일 데뷔한 보이그룹 슈퍼주니어에는 4년여간 연습생 기간을 거친 중국인 멤버 한경이 있었습니다. 한경은 그룹의 중화권 활동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한 멤버였었습니다. 이미 90년대에 H.O.T, NRG 등의 K-팝 보이그룹이 중화권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후 한류라는 단어가 중화권에서도 퍼져 있었는데, 한경은 우리나라 대형 기획사의 첫 중국인 멤버로서 중화권에서 큰 팬덤을 구축했고, 이후 슈퍼주니어의 중국 활동윤이 슈퍼주니어 M의 리더로 활동하며 중국 활동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경은 활동 4년 만인 2009년 11월에 SM에 계약 해지 소송을 걸고 팀을 탈퇴하여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훗날에야 한경이 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던 점, 그리고 후에 슈퍼주니어 그룹 멤버 일부가 한경은 소송으로 나가긴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하며,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소송을 통해 팀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속사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중국으로 무작정 떠난 멤버의 대명사로 비춰지게 됐습니다. 한경은 우리나라 활동 당시 아직 공연 취업 비자 조건 규정이 복잡했던 시대적인 상황상 비자 문제로 2달간 숙소에서 나오지 못한 채 게임만 하고 지내거나 특정 방송국 출연도 막혀있는 등 고생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DSP 미디어의 한중일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보이그룹 A스타일도 중국인, 일본인 멤버들로 인해 음악 방송을 특정 방송국만 출연하는 등 2000년대의 외국인 멤버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제약이 많던 시절이었기에 한경의 한국 활동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으로 돌아간 한경은 당시 중국의 신생 기획사 위에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후 K-팝 아이돌 출신의 중국인 아티스트로 중화권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대박이 났습니다. 위에화는 한경을 필두로 K-팝과 한류를 벤치마킹한 육성 및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하고 결과물을 선보이면서 빠르게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한경은 중국에서 드라마와 영화에 잇따라 출연하며 높은 흥행 성적을 냈고, 솔로 데뷔 음반은 1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초대박을 내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자 2014년 5월 15일 한경의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엑소의 중국인 멤버 크리스를 시작으로 9월에는 중국인 멤버 로한이, 2015년 8월에는 중국인 멤버 타오가 계약 해지 소송을 하고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K-팝 아이돌의 중국인 멤버들은 뜨면 떠나려고 한다는 이미지가 완전하게 박혀버렸습니다. 후에 크리스와 로한은 합의로 타오는 타오가 계약 해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세 사람은 중국으로 돌아가 K-팝 아이돌 출신 중국인 스타로 대접받으며 큰 사랑을 받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엑소의 탈퇴 소송에 가려진 또 다른 소송건이 있었습니다. 인피니트, 러블리즈의 소속사로 유명한 울림엔터테인먼트의 2인조 보이그룹 테이스티 멤버들의 계약 해지 소송이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인 소룡, 대룡 쌍둥이 형제로 구성된 테이스티는 조선족 출신 멤버들이었는데, 2015년 7월 벼랑간 한국 활동 중단을 SNS로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회사를 떠나겠다고 통보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결과적으로 테이스티가 먼저 울림 측에 건 계약 해지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테이스티 멤버이자 형제인 두 사람은 중국으로 돌아간 후 대놓고 엑소의 중국인 멤버 타오와 사진을 찍으며 중국에서 잘나가는 타오가 부럽다고 밝히며 소위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테이스티의 중국 복귀는 활동의 악재가 되었습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가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 SMCNC의 산하로 들어가면서 SM엔터와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테이스티를 SM엔터 아티스트 합동 콘서트 SM타운 공연에 출연시키거나 소녀시대 콘서트 오프닝 공연으로 출연시켜주는 등 중소기획사 신인 그룹으로서는 강력한 지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그룹이 아니었던 상황에서 그저 엑소에서 탈퇴한 중국인 멤버들만을 보고 부러워하며 급하게 중국으로 돌아가자 중국에서도 이들은 인기 스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테이스티 두 사람은 2016년 중국 활동이 끊겼다가 2019년에야 다시 새 음반을 냈지만 큰 인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인기가 없는 연예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테이스티의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K-팝 엔터사들은 중국인 멤버를 영입하는데 점차 소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기존에 이미 데뷔하여 활동 중인 중국인 멤버들에게는 중화권에서의 솔로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해주며 무작정 그룹을 떠나지 않게 하고
형식적으로라도 K-팝 그룹에 남게 하는 전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엑소의 마지막 남은 중국인 멤버 레이가 공작소라는 이름을 붙인 자신의 개인 사무소를 중국에 차린 후 엑소 그룹 활동과 한국 활동은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엑소의 멤버로 남아 중국에서 개인 활동을 하는 양다리 걸치기를 시작했고, 같은 소속사 그룹 FX의 멤버 빅토리아도 중국에 자신의 개인 공작소를 차려 중국에서 개인 활동에 주력하면서도 한국 활동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양다리 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약 해지 소송을 일방적으로 걸고 떠나버린 이전 중국인 멤버들보다는 나은 처사였지만, 그룹 활동에 주력하지 않는 모습은 아이돌 팬덤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행보도 지속적인 논란을 낳았습니다. 2016년은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아이돌 그룹 데뷔가 활발했던 모습이 거의 마지막이었던 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과 함께 성장해온 중국의 위에와 엔터테인먼트와 우리나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합작으로 걸그룹 우주소녀가 데뷔했던 해이고, 이 걸그룹에는 멤버 13명 중 성소, 선희, 미기 등 3명의 중국인 멤버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엑소, 헤이스티 등의 사례로 인해 중국인 멤버를 데뷔시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회사들도 있었으나, 중국 시장은 여전히 거대했기에 중국에서 안정적인 팬덤 구축과 수익을 내기 위해 움직이는 회사들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 한안령이라는 조치가 중국에서 취해졌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한국이 미국과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일명 사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반발했고, 이때부터 비공식 보복 조치로 한류 콘텐츠 제한 조치가 중국 정부에서 행해져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방송, 콘서트, 광고 활동이 중국 내에서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계약 해지 소송 리스크에 민감했던 K-팝 아이돌 업계는 한안령으로 중국을 통한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국인 멤버 선발을 활발하게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안령 이후 중국인 멤버 발탁은 매우 위축되었고, K-팝 아이돌 멤버가 된 중국인 멤버들의 행보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한안령으로 인해 K-팝 출신이라는 커리어가 독이 되었는데, K-팝 그룹 자체가 중국 방송, 광고, 콘서트 활동이 막혀 K-팝 그룹 활동을 하면서 중국의 인지도를 얻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엑소의 멤버들처럼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도리어 한안령으로 인해 K-팝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중국 내 활동에 일정 부분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에서 무조건적인 성공이 보장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2000년대 중후반과 다르게 비자 정책이 변경되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멤버들이 활동하는 것에 제약이 줄어들었고, 소속사 차원에서도 외국인 멤버들의 해외에서의 개인 활동도 유연하게 허용하면서 중국인 멤버들이 한국 그룹에 남아 한안령이 풀리기를 기다리거나 우리나라 활동을 이어가면서 향후 중국 활동에 대해 관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습니다. 물론 2018년 우주소녀 중국인 멤버 3명이 중국 활동을 우선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긴 했지만, 이들은 공식적으로 첫 계약 만료까지는 탈퇴 멤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중합작 그룹 소속으로서 중국 위에와 엔터 소속이기도 했기에 중국 회사 스케줄만 집중하며 양다리 걸치기를 했던 상황이어서 엑소 레이의 경우와 유사한 활동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우주소녀 중국인 멤버들 역시 K-팝 그룹 활동 중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임은 부정하기 어려워 여전히 중국인 K-팝 멤버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는 또 한 번 더 씌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K-팝 중국인 멤버가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K-팝 그룹에 중국인 멤버가 있는 경우 자체가 이제는 희귀해지기 시작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계약 중간에 중국으로 돌아가도 한안령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활동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K-팝 그룹 활동에 집중하는 게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됐고, K-팝의 세계화로 글로벌 팬덤을 갖게 되면서 한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게 더 개인 커리어에 있어 메리트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K-팝 그룹으로 데뷔하여 활동 중인 중국인 멤버들은 언젠가 중국에 돌아가 개인 활동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K-팝 활동에 집중하여 커리어를 쌓고 글로벌한 인지도를 얻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데뷔한 한경을 시작으로 20여 년간 수많은 중국 K-팝 아이돌 멤버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소송으로 그룹 탈퇴를 조기에 했던 아이돌들로 인해 중국인 K-팝 멤버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고, 현재도 그러한 이미지에 더해 중국인 멤버들은 종종 SNS로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서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화권의 큰 시장 규모,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덜해진 중국인 멤버의 이탈,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조금씩 풀려가는 한안령으로 인해
K-팝 그룹에서 중국인 멤버들은 간헐적으로나마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K-팝 그룹에서 중국인 멤버들의 입지는 과거처럼 다시 커지게 될지 아니면 현재처럼 제한적인 규모로 발탁이 될지 궁금해집니다.